우리 4번 한번 가보자. 이 내용은 너네가 평소에 현재에 나오는 그런 규범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린 그 규범이 눈에 안 보이고 현재가 눈에 안 보여. 그럼 현재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린 영화를 보면 현재가 보여. 아까랑 다른데. 잠깐만, 그 예시하지 마. 와, 그 예시 취소. 그래서 영화를 보잖아. 그러면 그 과거의 당시의 현재가 네 눈에 보이고, 요즘 영화 같은 경우는 옛날 영화를 만들 때 지금 현재의 태도를 과거 영화에 넣어서 그러면은 얘들아 과거 배경과 현재의 지금 태도가 보이면서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그 현재의 태도가 다시 보일 수도 있겠지. 네. 현재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화 안에 들어가면 뭐 한다? 현재가 눈에 보일 수 있다. 호흡하셔야 돼요. 자, 됐다. 제가 아까 그 예시가 너무 별로였다. 얘들아. 미안해. 자, 간다. 그래서 그런 거 태클 걸지 마. 얘들아, 전치사라고 적어놔. 이거 중요해. 전치사야. 일단 현재가 뭐뭐로써야. 다시 현재가 뭐뭐로써야 전치사 얘들아. 현재가 뭐뭐로써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가볼게 얘들아. 하나의 문화적 규범이랑 카테고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당연히 여겨지는 카테고리와 문화적 규범으로서의 현재인 거다. 맞니? 현재는 뭐라고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특정한 시기에 당연히 여겨지는 규범이나 아니면 그냥 카테고리 분류로서의 현재 하면 된다. 애드가 전치사니까 주어를 받는 거겠지. 그러면 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쌤 아까 말했잖아. 과거의 현재든 지금의 현재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 하지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 규범이나 카테고리로서의 현재는 일반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 하면 된다고. 됐니? 일단 과거의 현재일 때 눈에 보였니? 안 보여.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보이지. 뭐가 안 보이냐고? 규범 같은 것들 눈에 안 보이지. 왜?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라는 거를 보통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니까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해. 그 규범 눈에 보지 않겠지. 자, 그 눈에 안 보인다 아마 이해하면 된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디 안에 있는? participate in이니까 현재 안에 있는. 결론 과거의 그 당시 현재든 지금의 현재든 안 보인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 그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 오케이? 그나간다. 그리고 현재는 의식되지 않는 이라고 적어놓을래? thought, unthought, 의식되지 않는 background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 의식되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바로 현재제더라. 됐지? 예를 들면 뭐 내 친구들이 주식하니까 나도 주식한다. 무의식에 그냥 현재 그 규범 따라 그냥 가는 거지.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배경이지. 그게 바로 현재인 거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는 느낌. 하지만 그게 의식되지 않는 백그라운드. 그게 현재. 오케이? 더 간다. 뭐처럼 냐면 물은 물인데 물고기에게 물. 그리고 저 도부, 우리 비누에 있는 그 비둘기 그림. 그래서 비둘기인데 공기가 비둘기에 대한 것들. 다 얘들아, 걔네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얘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공기 위에서 비둘기가 떠다니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자, 의식되지 않은 백그라운드다 정도 이해하면 돼. 이 의식되지 않은 백그라운드잖아. 됐지? 네. 됐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잘 들어라. 쌤 여기다 얘들아 적어놓을래. 그러나라고 적어놓을래. 그러나, however 느낌이다. 여기 내가 넣어놓은 거 있지? 하지만 이런 거에 생각될 수 있다. 영화에서 이 백그라운드를 얘들 현재 너네가 모르는 의식되지 않는 백그라운드 있지? 이 백그라운드가 can become visible. 그래서 얘들아 노란색이 다 visible인 거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다. 근데 하나는 뭐로써 또 전치사다. 얘들아 적어놓을래? 지나간 과거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라고 보면 된다. 과거의 현재로서 지나간 현재로서 우리는 영화 안에서 보인다 이러면 된다. 괜찮니?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얘들아 영화 안에서는 지나간 현재로서 1999년도에는 저랬구나 라는 현재가 보이는 거지. 얘들아. 근데 그게 하나 영화 어떤 영화냐면 뿐만 아니라인데 얘들아 당연히 시간 과거의 느낌이니까 역사학적인 거 혹은 역사학적으로 오래된 거거나 요거를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부사가 형사 꾸며주는 거다. 혹은 문화적으로 오래된 그러한 영화에서 지나간 현재로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가 보인다 이해하면 된다. 괜찮니? 그러면 이거는 역사학적이고 문화적인 건 무슨 느낌이냐? 그냥 역사학적인 건 아주 옛날 느낌. 얘들아 너네 옛날 영화 보면 그 시대의 현재가 보이지 얘들아. 그때는 그랬구나. 애들끼리 뭐가 딱지치기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 얘가. 지금은 안 보여. 그때 당연하게 그래도 이때 이랬네라고 해서 그 당시 현재가 보이지. 근데 지금은 컴퓨터 게임 하는데. 그리고 문화학적으로 오래된 것도 맞아. 사회문화적으로. 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래된 게 이제 문화 그 자체가 그냥 구식. 시대적 배경 말고 그냥 그 문화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냥 구식인 거 느낌도 이해하면 괜찮다.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연결고리에서 하면 이해하면 되니까 한번 볼게. 더 봐봐 얘들아. 일단 첫 번째가 오래된 영화야. 오래된 영화. 문화적으로 오래된 영화에서는 태도랑 얘다 way가 주어디 본동사 여기 있었디 여기. 그러면 어떤 태도와 방법인데 그게 행동하거든.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바뀌고 있는 것들이야. 지금도 바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위치가 얘들아 룰 꾸며줘야 되냐면 대신한 병렬이어서 앞에 있는 요거 꾸며준다. 행동들, 태도들.
그게 뭐처럼 보냐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기엔 이상하다 보이는 거야. 지금이니까 지금 보이긴 이상한 거, 낯선 거, 그리고 올바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보이는 행동의 방식과 태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누구한테냐면 그 영화 안에는 캐릭터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저기서 애들이 딱지를 치고 있어. 영화 안에서. 근데 딱지 치고 있는데 그 딱지 치는 캐릭터들 뭐 짱구나 뭐 이런 거 옛날 만화 캐릭터 있잖아. 얘네들은 당연히 이걸 당연하게 여기겠지.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이 추운데 왜 고무줄하고 딱지 치고 있지? 지금 보기에는 이상한 그러한 많이 바뀐 그러한 태도들이 그 안에 있는 짱구나 맹구나 그 짱구야? 걔가 맹구. 맹구지. 갑자기 아무튼 이 영화한테 당연히 여기신다고. 괜찮니 이거? 뭐 훈이 들어도 어떡하지? 그리고 얘들아 그게 또 그다음에 자동차 나서 얘들아 의심해 안 해? 의심 안 하지. 누가 의심 안 하겠니 얘들아? 그 캐릭터는 의심 안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셨다. 그럼 얘들아 잠깐만. 그 당시에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는 그거에 대해서 얘들아 당연히 여기고 의심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엔 어때? 이상한 행동들이지. 그게 우리 영화 안에서는 보인다고. 얘는 보통 현재에서는 안 보였잖아. 근데 이 현재가 보이는 경우가 바로 옛날 영화 안에서는 보인다 이 말이야. 하나 더. 그리고 심지어 행복하게 지지받고 있지. 영화 이야기 안에서는 그게 지지받고 있지. 와 딱지 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지지받고 있다 이 말이더라. 결론 오른쪽 쌤 요약한 거 볼래더라. 촌스러웠던 과거의 현재가 이제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지 영화 안에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이. 됐니? 이게 바로 뭐냐? 약간 문화적으로 오래된 영화에서는 보여진다 이 말이야더라. 그런 문화가 촌스럽지만 이제 우린 지금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는 못 보지만 영화 내 현재는 볼 수 있다고. 두 번째 간다. 또 봐. 얘들 올스토니까 두 번째 보이는 거야. 병렬 잘 잡아놔야 되더라. 병렬 잘 잡아놓고 얘들아 이렇게 해필리 수동태니까 부사 괜찮고 현재는 또한 보인다. 이번에 어디 보이냐면 얘들아 현대 역사 드라마야. 그게 현대 역사 그게 현대 역사가 뭐냐면 지금 2025년 이 영상 2026년에 만든 역사 드라마 있지? 거기에서도 현재가 보일 수 있는 거야. 왜 보이냐면 봐봐. 이게 드라마가 과거를 읽고 있는 거 맞지? 옛날 역사 드라마니까 과거를 읽는 거 맞잖아. 근데 뭐의 관점에서 읽냐면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읽고 있지.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봉준호 감독이야. 옛날 역사 드라마 만들 거야. 하지만 거기다가 내가 현재의 그러한 거를 넣어서 만드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봐봐. 이게 시대착오적으로는 들어오게 한 거지. 현대의 태도를 어따보로 해서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영화 역사 영화겠지. 이 역사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과거에다가 현대 태도를 넣어버렸으니까 이것도 눈에 보일 수 있겠지 얘들아. 왜 여기 눈에 보인다 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안 보이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과거 영화고 옛날 영화인데 거기 사람들이 갑자기 핸드폰을 막 만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 만지는 게 규범이고 하나의 문화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평소에는 당연히 여겼다가. 결론 그런 식으로 해서도 뭐가 볼 수 있다고 현재가 볼 수 있다라는 두 번째 내용이야. 어렵지만 이거 이해했냐? 진짜 많이 어렵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 하냐면 얘들아 지금 현재가 과거에 투영되니까 당연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눈에 보인다 해야 돼. 오케이? 됐지? 세 번째 할게. 잘 이해해야 되더라 이거.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한다. 이거 1, 2, 3이다. 1, 2, 3 요런 영화에서 현재가 보인다 이 말이지. 세 번째 할게. 세 번째 뭐냐면 이것은 때때로 이 앞문장은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 뭐냐면 두 배로다. 두 배로 명백하단다. 잘 들어봐. 이거 어렵디. 왜 두 배로 명백하냐면 오래된 역사극이다. 잠깐만. 오래된 역사극이라는 것은 얘들아 1960년대를 배경으로 1980년대에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이건 언제 만들었니? 이거 지금 만들었지? 과거 배경에 지금 현재 넣었지? 그래 눈에 보이지? 근데 이거는 진짜 옛날 영화지. 근데 옛날에 만든 거야. 그러면 옛날 영화 1960년대 배경으로 만들었지만 1980년대 만들었어. 그럼 1980년대에 만들었던 그 감독의 사상과 그 현재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그 당시의 현재도 뭐 하겠니? 눈에 보이겠지. 라고 이해한다. 들어봐 얘들아. 그 영화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읽히는 과거는 이거 옆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그냥 현재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거. 옆으로 그냥 현재가 아니야. 언제야? 그들의 현재인 거야. 그러면 영화 감독이 만들었을 그 당시의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읽은 그 오래된 역사극이잖아. 여기서는 얘들아 더블로 명백해지겠지. 완전 명확하지. 지금 얘들아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이거지 얘들아. 왜냐하면 과거 배경으로 하는데 1980년대 뭐 했는지 이제 눈에 보인다 이거. 완전 더블로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내 추측이야 이거. 그래서 두 배로 명백 보이다 한 것 같아. 여기 왜 두 배란 말 썼겠니? 더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 현재가. 언제? 1980년대 현재가 보이겠지. 이거 이해했냐? 됐지? 그리고
거긴 다시 어디냐? 그러면 1980년대 배경으로 1960년대 영화를 만든 그 오래된 역사 그건 뭐냐? 시대착오적인 거가 그 자체란 뜻이다. 그 자체가 지나간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지. 이거 시대착오적 맞지? 왜냐면 60년대 배경이 이제 80년대 했으니까 시대가 차고 일어났지, 얘들아. 근데 그게 지금 지나간 현재, 즉 80년대를 보여주는 거지. 그 자체가 80년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 영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많이 어려운데 이거 이해했냐? 그래서 오른쪽 보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다. 아, 그래서 얘들아 쌤이 살짝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얘들아. 예를 들면 1980년대, 1990년대 영화에서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유행했던 혹은 10년 전에 유행했던 야르라는 단어를 쓴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되잖아. 네. 근데 1980년대 야르라는 단어가 유행했거든. 네. 1960년대 배경에. 그게 막 들어간 거야.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다 보이지. 네. 잠깐만. 그리고 오른쪽 적어놓은 게 영화가 만들어진 그때 배경이 뭐 하는 거야? 여기에는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잘 보이겠지, 얘들아. 현재가. 2배로 잘 보이겠지, 얘들아. 옛날 배경에다가 영화가 만들어진 그 당시 현재도 눈에 보이겠지. 라고 이해하면 이 전체 내용은 괜찮은 거라고. 문법 잘 챙기고 외우기 완전한 문장인 거. 그리고 쌤이 또 챙겨주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이제 노란색이 그래서 무슨 속성이 얘들아? 현재가 보이는 거지. 근데 그 현재라는 정의가 지금 현재만 뿐만 아니지 과거 현재도 뭐 한다? 눈에 보이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과거의 현재가 그냥 명확하게 옛날 거니까 촌스러운 상황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역사 배경으로 지금 현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역사 배경으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가 보이는 거. 얘는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그 만들어진 시기에 그 옛날 현재가 또 눈에 보이는 거지. 라고 이해하면 된다. 많이 어렵다, 얘들아, 이거. 오케이? 네. 됐죠? 다 적었고요. 꼭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보시고, 얘들아. 나머지 괜찮죠? 오래된 역사 영화. 이거는 그냥 문화적으로 오래된 영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래된 영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현대 역사 영화. 다 다른 거. 이해하면 되고. 우리 밑에 갈게. 이거 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래된 영화는 묘사합니다. 얘들아, 이 답이 뭐였냐면, 이거지, 얘들아. period. 이게 뭐냐면, period. 시간적으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이 묘사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기간적 구체적인 거 맞지? 아까 선생님 말한 얘들아, 이거. 과거의 현재든, 현재의 현재든, 이거. 파티큘러 느낌이야. 요러한 것을 묘사해주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또 드러낸다. 어떤 컨트라스트 하면 대조제? 그때와 현재의 차이를 너네가 알 수 있지, 얘들아, 이제. 현재가 보이니까, 얘들아.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인 현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얘들아.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결론, 평소에는 현재에 대한 인식이 안 되지만 영화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차이를 알고, 현재, 그 당시의 현재든 지금 현재든 인식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인 거다. 아니, 내가 이때까지 얘들아, 많이 했지만 이 지문이 지금까지 중에 수준이 가장 높았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도 이 정도 이해하면 된다. 내가 틀리면 나중에 수준에서 다시 올려줄게. 내가 문제를 만들면 또 달라지겠지. 근데 이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맞죠? 3번 갈게. 3번 내용 이거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거 진짜 어렵대.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기서 있잖아. 이런 거. 저희 종잡을 수 없게 예상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네가 이 빨간 게 꼭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에메랄드인데 초록색은 만약에 학교쌤이 이거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이 노란색으로 묶을 수도 있거든. 그건 학교쌤 수업 들어오면 되고.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일단 노란색이 있어. 노란색이 뭐 하나에 약간 이렇게 약간 불 같은 느낌이야. 얘를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해서 거기다 모여. 근데 노란색이 없어져도 사람들은 거기가 모여.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글에서 약간 균형이 잡히고 평형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이게 에메랄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이 뭘 만들어냈게 얘들아? 노란색이 사람을 모았지. 그래서 이런 활기찬 공원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퀴브리엄이야 얘들아. 이거 딱 균형 맞게 된 거. 됐니 이거? 이게 전체 글이야. 근데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게 왜 예상 가능할 수가 없을까? 예상에서 벗어날까? 이걸 너네가 수업하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가볼게 이거. 됐죠? 간다. 우리 포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의 이거 너네 안 적었구나. 일단 여기 좀 더 적자. 하나의 작은이다. 거의 없는 아니다. 우리 가산명사 나오면은 작은을 쓰겠다. 작은 것이다. 근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해하면 된다. 이 큰 차이가 뭐냐면 선생님 같은 좀 괜찮게 생긴 사람들이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뭐 철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예은이나 너네 같은 애들이 딱 와가지고 와 존잘남 치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자꾸 오는 거야. 그 동네. 그러면 이 공원이 어떻게 돼? 활기차지겠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그냥 턱걸이 하나 했을 뿐인데 갑자기 예은이가 모이고 하진이가 모이고 더 사람이 막 모이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작은 것, 단순한 턱걸이지만 공원이 큰 차이를 만들었지. 예시가 진짜 별로네. 그래서 갈게. 뭐 차이냐 얘들아? 도달하는 건데 하나의 평형초에서 또 다른 하나의 평형초로 도달하는 그 사이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어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적어놓을까 얘들아? 하나는 활동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비활동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
이거 사이에서 차이가 있겠지. 그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 턱걸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나의 그 약간 나같이 생긴 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모여들잖아. 와 여기는 도둑이 없겠네. 침팬지 아니야? 잠깐만. 무슨 이거 영상 이거 그대로 기록할 건데 일단 나중에 너무 심하면 편집할게 얘들아. 이거 좀 심했다 방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그럼 나 만약에 좀 이해가 된다. 얘들아 로컬 축구 팀이 있어. 이 로컬 축구 이제 선생님 포함한 이제 좀 약간 뭐 흥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왔어. 연습하러 왔거든. 어디에? 그 공원의 플레이그라운드 공원 운동장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 9시마다 딱 온 거야. 그리고 혹은 그리고 뭐 스테이 앳 홈 하면 집에서 머무르는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뭐 홈 뭐냐 그 집에서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재택 업무하는 사람도 있겠지. 집에서 머무르는 부모님들이 하나 두었어. 배열했어. 규칙적으로 한번 오겠다고 3시마다 웬스데이 애프터눈에 딱 와.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딱 걔네가 맨날 오잖아. 그러면 너네는 뭘 느끼냐면 그것을 만들 수 있어. 뭘 만드냐? 앞문장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단수하면 된다. 5월이니까 요거. 선생님 같은 축구팀이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3시마다 맨날 거기다 걸어다녀. 그런 게 뭘 만들 수 있냐면 만들어낼 수 있어. 포커 포인트가 되는 거더라. 하나의 그냥 계기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근데 요거 해석 잘해야 되더라. 그 포컬 포인트 주변에서 해야 돼. 위치, around 위치 살려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아 포커 포인트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 아니야. 이걸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온다. 이게 포컬 포인트의 역할이야. 그 역할에서 이제 만드는 거지, 얘들아.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활기찬 공원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브리엄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정한다. 조정한다가 뭐냐? 쌤 여기 적어놨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모인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여기 와도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조정한다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아니 얘들아 갑자기 있잖아. 이 막 공원 있는데 막 예를 들면 뭐 누구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있다 막 예를 들면 뭐 시우는 아니면 비기지만 예를 들면 막 애들이 여기서 담배 피운다. 그럼 얘들아 거기 사람들 모이겠니 안 모이겠니? 안 모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것을 때 사람들이 모이고 혹시나 거기 만약에 담배 피는 애들이 있다. 너네 같은 애들 아니지만 또 다른 반 애들 혹시 있잖아. 예를 들면 걔네가 있다. 그럼 거기는 뭐가 되겠니? 비활동적인 항공이 되겠지. 안 간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 언급 안 하잖아. 얼마나 좋냐. 더 간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위목분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위목분인데 분사자리 ing pp자리 전치사 구도가 괜찮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팀이 연습과 함께 그 공원은 일단 feel safe 형용사다. 전부 다 보라색 형용사다. 안전하게 느껴질 거야. 도둑으로부터. 그리고 또 남아 있을 거야. 무언가 볼 것도 있을 거지 얘들아. 뭐가 볼 게 있노? 얘들아 아까 쌤 뭐 했니 여기서 공원에서? 철봉했지. 사람들 보러 오는 거지 얘들아. 볼 것도 있지. 얼마나 좋냐. 내가 동물원에. 자 그다음 그래서 나 무시하겠다. 그래서 자 패밀리들이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패밀리들이다. 다른 가족들이 뭐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뭐 소연이 가족 뭐 성진이랑 이렇게 또 교영이 보러 오겠지 얘들아. 온다 이 말이다. 사용하려 그 공원상 여기는 안전한 곳이네 이러면서 온다 이 말이다. 괜찮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노란색이 뭘 만들었어? 초록색 만들었다는 거 이해했냐? 노란색이 초록색 만든 건데 노란색이 초록색 만들어서 그게 딱 고정이 되잖아. 그럼 그게 무슨 색이라? 에메랄드라고. 얘들아 이거 이해했냐? 그렇게 다른 웃지 마라 찍고 있는. 다른 가족은 또한 윌컴 뭐하는데 다시 올 거다. 아니 올 거다 이 말이야. 또 다른 가족이 올 거야. 근데 이게 봐. 첫 번째 가족이 또 거기 있잖아. 그럼 소연의 가족이 딱 왔어요. 그럼 주소연 가족이 성진이랑 같이 이렇게 땅땅땅 이제 김밥 싸들고 김 포장기 이렇게 가족이 이제 딱 오신 거야 먹으러.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저기 있는 우리 박소연 가족이 소율이랑 같이 따와가지고 와 저기 사람들 김밥을 먹네. 나도 와볼까? 하면서 또 여기서 첫 번째 왔던 그 가족이 포컬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이것도 이해했냐? 그래 얼마나 좋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2분 하나 넣어놓을래? 2분. 그냥 첫 번째 가족이 거기서 김밥 먹는 거 보고 다른 가족도 김밥 먹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컬 포인트라고. 이해했냐? 그렇지. 근데 얘들아 2번 넣어놓을래? 여기가 중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달봐라. 심지어 이제 선생님인가 손흥민과 같은 뭐 너네 같은 건 대현FC.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축구 시즌이 끝나고 팀이 더 이상 연습하러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야. 그 세러데이 모닝 얘들아 웬스데이 모닝 아니지? 웬스데이 애프터눈 아니지? 웬스데이 애프터눈 부모님 산책한 거다. 세러데이 모닝 아침에 아마 여전히 얘들아 이거 품사 먹게 정지하면 아니다. 형용사다. 활기차다. 여전히 활기찬 거다. 얘들아 어디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왜냐하면 단순히 이 이유 때문이지. 단순히 이 이유 때문에 뭐 이유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거든. 뭘 예상하냐면 얘들아 대지 안 돼. 다른 사람들이라고 적어놓은 얘들아 대의는
축구팀 굳이 안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세러데이 모닝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 그럼 잠깐만. 분명히 노란색이 가지고 사람들 모았지? 난 노란색이 빠져도 사람들 와 안 와? 오고 있지 얘들아. 일단 너네 예상 동잡을 수 있니? 없어요. 없지. 이게 바로 예상 동잡을 수 없는 특징이다. 에메랄드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합리적이질 않아. 알아요. 아니 얘들아 사람들이 저기 착한 사람들 선생님같이 존잘내면 철봉하고 있어. 사람들 보러 오는 거 그 원인 결과는 딱 맞잖아. 네. 그러니까 그 노란색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행동은 합리적인 거라고. 네. 소연이같이 성진이같이 착한 가족이 딱 김밥 먹는 거 보고 저 수율이랑 딱 와서 먹는 건 딱 합리적이잖아.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땠는데 이제 축구팀이 안 와. 그리고 걔네가 안 와. 근데도 오고 있잖아. 종잡을 수 있게 예상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벗어났지 이 내용이라고. 이 벗어났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냐? 더 간다. 그래서 활기찬 공원 플레이그라운드가 can be created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질 수 있지 축구 연습에 의해서. 근데 그 축구 연습은 뭐냐? That doesn't even take place 발생 안 해. 더 이상 발생 안 한 그런 축구팀에 의해서 활기찬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잘 봐야 되라. 원래는 축구팀이 와가지고 활기차졌는데 이제는 축구팀이 없어도 활기차졌지 얘들아. 종잡을 수가 없는 예상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래서 에메랄드는 저기 보면은 예상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알려주는 건데 얼마나 종잡을 수 없이 예상할 수 없는 거다. 뭐 다중의 균형, 일단 이 다중 균형이 종잡을 수 없게 예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앞문장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쌤 여기서 왜 다중 이 균형 편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얘들아 이유가 자꾸 겹치고 있지 얘들아. 예를 들면 축구팀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모였어. 근데 다른 첫 가족이 와가지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왔어. 결론 축구팀 안 와가지고 와도 활발하지.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지 얘들아.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나는 쓴 거라고 예상해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느낌이야. 그 다중 균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지 얘들아. 분명히 이렇게 와서 또 다른 가족이 와. 근데 이 다른 가족 보고 오는 거지. 축구팀이 온 것 때문에 아니잖아. 그 가족 보고 온 거잖아. 예를 들어 이런 겹치는 그냥 균형이라고 이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종잡을 수 없다 이러면 끝이고. 마무리 줘볼게. 그러나 종잡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동안 이거 말하는 거야. 원인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원인 합리적인 것도 이해했냐? 얘들아 저기 착한 가족이 김밥 먹고 있다. 우리 가족도 갈 수 있지. 가는 원인 결과는 어때? 괜찮지 얘들아. 저기 착한 축구팀이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 못된 애들 있어. 안 가지. 원인 결과는 굉장히 뭐해? 합리적이지.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뭐하다고?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다. 분명히 축구 때문에 하는 광고인데 축구가 아니어도 가네. 결과는 종잡을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알겠니 이거? 그래서 쌤이 여기다 밑에 거 봐줄게. 나 하기 전에 이거 좀 이따 적대.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쌤이 뭐라 적어놨냐면 축구팀이 안 와도 사람들이 모이네. 예상 밖에서 벗어난 거고. 여기 잘 봐야 되라. 축구팀이 와서 활기차지. 근데 이제 축구팀이 안 와. 안 활기차야 되는데 활기차지. 다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느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보기를 꼭 이해해야 되거든. 보기 한번 잘 봐야 되더라. 우리 포컬 포인트가 있어. 거기가 뭐냐면 축구팀이 연습을 맨날 해. 근데 이게 촉진할 거거든. 에다가 답지 보니까 자생활동 패턴이라고 돼 있다. 그 자생활동 패턴은 뭐냐? 쌤 여기 적어놓은 거다. 발에 공원이 자연스럽게 활기찬 공간이 된 거지. 누가 막 계획했니? 그게 아니지. 활기찬에서 누가 계획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형성된 패턴 이해했니? 그냥 축구 딱 보고 나서 사람들 가는 거잖아. 이게 바로 자생 그런 패턴이 생겼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2번. 요건 좀 더 적어놨지 이거? 아니 적어놨지? 요렇게. 그리고 그게 뭘 통해서냐면 여기 있지? 요거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얘다 왜 합리적이냐? 착한 애들 쓰면 가지. 못된 애들 쓰면 안 가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가긴 간 거라고. 심지어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우리 2번 가면 되지. 요거 자급자족 스스로가 하는 거지 얘들아.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서스테인이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거고 스스로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이거 이해했지 얘들아? 요 정도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다.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만 요 정도 딱 이해하면은 괜찮을 거야. 왜 여기서 종잡을 수 없이 예상 불가능한지만 잘 이해하면 될 거야 얘들아. 됐죠? 왜냐면 분명히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대로더라. 그리고 요거 하나 읽어볼게. 봐봐.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상하면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황. 이게 바로 뭐냐? 균형인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상하는 거야. 쟤 축구 오겠네. 토요일 아침마다 오겠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계속 유지되는 상태. 요게 바로 균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오케이? 요것도 하나 균형 옆에다 살짝 적어놔래. 끝. 할게. 일단 이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일단 너네도 인생에 위기가 오지. 위기가 와.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위기냐에 따라서 네가 무슨 미디어를 선택하는 게 달라져. 맞잖아. 일단 갑자기 예를 들면 지진이나 너네 SNS 믿을래? MBC 뉴스 믿을래? 뉴스. MBC 뉴스 믿겠지. 그렇지.
근데 코로나 딱 와. 코로나 딱 왔어. 그 MBC 뉴스 믿을래? 약간 소셜 미디어 믿을래? 뉴스. 소셜 미디어 믿는 게 더 좋지. 왜냐면 걔네는 뭘 좀 국가를 위해서 오히려 좀 이런 거시적인 느낌에서 애들이 좀 보호하려고 하지 개인을 생각해주진 않지. 네. 그때는 오히려 전문가 의견 있는 소셜 미디어가 훨씬 낫지. 그래서 위기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는 게 다르지. 그래 또 한 개가 더 있어 얘들아. 이제 너네랑 나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런데 너네는 위기가 있을 때 뭘 선호하게?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거든. 나이에 따라 또 달라. 하지만 선생님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뭘 선호하게? 뉴스. 뉴스를 선호하지. 아이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혹은 어떤 위기에 따라서도 좀 소셜 미디어가 달라진다. 하지만 얘들아 어느 게 더 무게감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니? 아니죠. 둘 다 뭐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다. 가볼게. 됐어? 네. 간다. 얘들아 during crisis 뭐 동안? 위기 동안. 근데 그 위기가 얘들아 보여주는 거야. present 보여주는 거야. 하나 즉각적 위험을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즉각적 위험이야. 즉각적 위험. 지금 당장의 위험. 막 흔들리고 있어 이런 거. 맞지? 그런 거일 때 예를 들어 자연재해 그리고 뭔가 테러리스트, 폭력 이런 거 행동 폭력. 얘들아 저거는 교통대란 적어놓을래 이거? 교통대란. 교통이 막 막혀 갑자기. 저 공업탄 막 막히고 있어 막 이런 거. 갑자기 서울에 있는 뭐 갑자기 서울 톨게이트 다 막혔어. 이럴 때 사람들은 찾습니다. 믿을만하고 verified 약간 입증된 자원을 찾습니다. To erase 뭐 하려고 하더라? 지우려고. 뭘 지우냐면 그들의 즉각적인 걱정을 지우려고. 겠니 이거? 네. at hand 기억나니? at hand 네. 당면한 위기를 지우려고. 그리고 얘들아 turn to 뜻이 뭔데? 우리 했잖아. 아까 우리 단어 잠시만 쳤잖아. fallback은 똑같잖아. 의존하다. rest on 하나만 적어놓자. 안 되겠다. 쌤이 필기 잘 안 하지만 영상 찍을 때 이거는 꼭 해야겠다. resting on 이렇게. 그래서 의존합니다. 얘들 어디에 의존하게 얘들아? 전통적 자원, 텔레비전, 라디오에 의존한다 이 말은. 괜찮니 이거? 됐죠. 얘들아 이건 나이가 중요하니 아니면 위기 종류에 따라 하니? 위기 종류다. 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위기 종류에 따라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얘들아 너네도 전쟁이 일어나고 선생님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집중한다고? TV 본다 이 말이다. 됐지? 나이랑 봐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이는 밑에 나와. 그리고 다른 유형의 종류가 있어. 서치해서 이번에 얘들아 이거 뭐 public health 뭔데 이거? 대중의 건강 이제 독감 같은 거야 독감. 그런 거. 그리고 political crisis 정치 있지. 얘들아, 특히 정치 이슈가 나오면 TV 믿는 게 맞니? MBC 누구 지지하고? MBC는 보통 어떤 특정한 당을 지지하고 뭐 TV에는 뭘 당을 지지한다 해서 제가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이런 거 왔을 때 얘들아 TV 보면 되니? 아니지. 얘들아 TV는 조금 너무 편향된 이런 편파된 보도를 하니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가르고 이게 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지만 이런 위기일 때 사람들은 be likely, more likely니까 more니까 뭐뭐 할 것 같다니까 얘들아. 오히려 노란색보다는 더 이거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된다. 이 비교 대상이다. more이 더 뭐하냐면 턴트 의존하는데 이번에 소셜 미디어에 의존한다. 소셜 미디어는 뭐냐? 그들이 찾을 수 있지. multiple 아까 나왔던 거 다양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찾을 수 있지. 됐니 이거? 그리고 as 동그라미 쳐놓고 이 as가 뭐냐면 얘들아 접속사를 쓰였다. 접속사다 이번엔. 아까는 저 위에 건 전치사였지. 저 다른 지문에서는 첫 번째의 위기와 달리 왜냐하면 전염병이랑 정치활동은 위기는 아마 더 뭐 하니까 얘들아? 서브젝티브 주관적이고 less straightforward 하면은 직선적이지가 않지 얘들아. 딱 정답이 있니? 없지 얘들아. 왜? 개념에 따라 다르잖아. 특히 정치 얘들아. 심지어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괜찮은데 왜 저걸 꼭 주사를 맞아야 되지? 뉴스에서 주사 맞으라고 해서 무조건 맞아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렇지? 나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주관적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necessity 하면 이거 필요하다 이 말. 누구랑 병렬인데 저거? 병렬 잡아라 빨리. 이거 요거랑 병렬이다. 메이랑 메이 동사원형. 그러므로 필요할 거다. 얘다 이거 조사라고 적어놓을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다. 다이브하면 또 다이빙한다 하지 말고 조사가 필요하다. 뭐냐면 보충 추가의 정보랑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다. 얘다 이거 supplementary 뭐라고? 보충 추가의 그런 그 정보다. 됐죠? 됐죠?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뭐냐면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보충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한 거지 얘들아. 꼭 뉴스만 믿진 않아 얘들아. 특히 정치나 전염병 이슈가 있을 땐 그 다음에 간다. 얘들 여기가 좀 어렵디? 이거 잘 봐니? 색깔 잘 칠해놓고 얘들아. 이거 뿐만 아니라 그러면 매체 선택뿐만 아니라 at hand 기억나니 이거? 네. 당면했을 때 매체 선택뿐만 아니라 리우는 얘들아 커뮤니케이션 스쿨은 선생님 왜 이렇게 호흡이 힘드냐? 잠깐만. 그리고 아까 여기서부터 약간 호흡이 꼬였다. 좀 진정하고. 그래 나 이거 누군데? 이유.
이거는 컬리 겸에다 동료잖아. 대학교 동료. 애들이 argue 주장했다. 다시 마음 가지고 천천히 할게. 전통이랑 사회 미디어는 가진다. 에다 다른 영향을 미친단다. 다른 청중에게.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제 뭐에 관해서는 뒤에서부터 할게. 위기 동안 추천된 행동과 어떠한 가르침, 지시사항을 따르는 동기부여에 관해서 다른 청중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어렵다고. 이 내용이 어려워 얘들아. 근데 아까 쌤이 말한 배경 지식 그대로 얘들아. 너네가 전통이냐 소셜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를 하나에 따라서 10대인지 선생님 같은 30대인지 다른 청중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내가 이런 추천 행동을 할까 안 할까? 여기 보면 추천된 행동을 따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노란색이냐 에메랄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이에 따라서 노란색 할지 에메랄드 할지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게 말을 어렵게 해놓은 거야. 다시 이해하면 노란색과 에메랄드가 다른 청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이 다른 청중이니까 1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어. 그 애들에게 얘네가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즉 10대에게는 저게 영향을 미치고 30대에게는 저 색깔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됐니? 뭐에 관해서? 내가 추천된 행동을 따를지 안 따를지에 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어떤 위기가 나왔어. 위기가 나왔는데 10대 애들은 인스타에 나오는 추천이든 지시사항을 더 따를 거야. 하지만 30, 40대는 TV를 더 따르겠지. 그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 소셜미디어랑 그 트래디셔널 미디어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어렵지만 요거 이해해야 한다. 지금 설명한 거 이해했지? 여기가 많이 어렵디? 선생님도 이해할게.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잖아. 사람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매체가 달라진다. 이것도 위기일 때. 제일 중요한 건 위기일 때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달라진다. 왜? 다르게 영향을 미치니까. 콜? 좀 예를 들어볼게. 비록 일단 이거 prefer A to B랑 똑같아. 이거 선호하는 거야. 더 어린 그러한 청중들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셜미디어를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동안 나이 든 청중들은 보여주었다. 선호를 보여줬다. 오히려 트래디셔널 미디어에게 그 선호를 보여줬다. 이해하면 되는 거로. 그래서 결론 얘들아. 다른 청중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니까 선택도 달라지겠지. 10대는 에메랄드 선호하고 30, 40대는 노란색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어렵지만 이 정도. 그러므로 노란색과 에메랄드는 두드러지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다. 어느 하나가 치우쳐지면 안 된다 얘들아. 왜냐하면 위기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전범위의 사람에게 너네가 정보를 주려면은 둘 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너네가 어려운 게 한 개 있다. 본래 전달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지. 대중에게 위기 동안 여기서 과학적 정보가 이 글에서 하나도 힌트가 없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 들어. 너네가 아까 특히 질병 나오거나 예를 들면 저기 있었던 무슨 뭐 폭력이나 자연재해 이런 위기가 왔잖아. 그럼 얘들아 주관적 정보를 줘야 돼? 객관적 정보를 줘야 돼? 당연히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돼. 그럴 때 전달하는 건데 중요한 과학적인 정보를 위기 동안 줘서 예를 들면 뭐 핵폭탄이 터질 거야 하면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안전할 거야. 이런 정보를 전해줄 때는 두 개가 다 중요하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왜 과학인들 이해하면 좋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뭐니까 여기 볼래 얘들아.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이 바로 과학적 판단이라서 그냥 과학적 정보를 주는 게 더 맞지. 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이건 좀 이따 적을 거다. 괜찮니 이거?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이제 이러면 끝났는데 여기 봐. 위기의 유형과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매체의 선택과 영향은 달라지며 전통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모두 위기 상황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괜찮지 얘들아? 두 개만 이해하면 된다. 위기의 종류나 아니면은 사람의 특성. 그게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 이해하면 된다. 됐지? 그리고 밑에 거 이거 한번 넣어줄게. 봐봐 얘들아. 많은 사람들은 골랐습니다. 전통적 미디어를. 뭐 때문에 골랐냐면 얘들아. 우리는 즉각적인 거. 긴급한 위기에.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복잡하면서도 주관적인 그러한 이슈. 괜찮지 이거?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가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은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다른 그 인구 그룹이 접근하는지야. 뭘 접근하냐면 이 미디어 선택에 이머전스 동안.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제너레이션에서 나왔지 얘들아. 제너레이션이 세대잖아. 그래서 세대적인 요소들이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다른 그룹 애들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선택의 방식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 다르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영향을 미친다. 여기 있는 영향을 미친다랑 똑같은 말로 연결고리해서 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different audience가 바로 여기는 general 넣으면 되는 거지. generalization 그거 넣으면 되지 명사형으로. 또 형사형으로. 뭐 됐니 이거?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 전체는 아마 괜찮지 이거? Yes. 아마 내가 놓친 부분 없을 거야. 보라색은 어법이니까 어법 같은 경우는 잘 챙겨놓고 얘들아. 그치? 자.